여러분, 제가 진짜 소름 돋는 가설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록스디, 지백의 특별한 종족과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에 대한 건데요. 1077화에서 센고쿠가 검은 수염을 두고 그 혈통도 그런가? 라고 했죠. 이 말은 즉 검은 수염의 아버지인 사왕 록스디, 지백 역시 특별한 혈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064화에서 본인은 쿠마를 특별한 종족이라고 했고요. 이 두 특별하다는 키워드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죠. 그 정체는 바로 버커니어족입니다. 여기서 덕털, 베가펑크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미스터리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지금 쿠마의 의지는 어디서 왔냐는 거죠. 베가펑크는 실험으로 쿠마의 기억, 즉 영혼을 완전히 지웠어야 했습니다. 쿠마가 뽑아낸 기억 덩어리마저 세턴 성에게 흡수됐으니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으로 영혼이 돌아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쿠마는 대체 어떻게 혁명군 기지에서 레드라인을 넘어 에그헤드까지 날아와 세턴성을 후려갈기고 본의를 구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버커니어족만이 가진 영혼의 특수성, 오다 작가가 아직 숨겨두고 있는 결정적인 한방 때문일 겁니다. 다시 말해 지백과 쿠마는 둘 다 버커니어족이라는 겁니다. 에이, 쿠마랑 외모가 완전 다른데? 차라리 흰 수염이 더 닮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진정하시고 38년 전 지백이 성지 마리조아를 침공했던 회상을 떠올려보세요. 그는 해적 신분이 아니라 단신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아닙니다. 지백은 자신의 혈통에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세계의 역사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마리조아로 향한 거죠. 해적이 아니었음에도 지백의 전투력은 거인족과 맞먹었습니다. 베가펑크가 말했듯 버커니어족의 특징은 단순히 거인 같은 신체 능력이 아닙니다. 애초에 인간과 거인의 혼혈이 아닌 독자적인 종족으로 태어난 겁니다. 바로 그 강인한 육체 때문에 세계 정부에게 병기로서 찍혔던 거죠. 지백이 마리조아를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건 틀림없이 버커니어족 특유의 초월적인 피지컬 덕분입니다. 1916화에서 세턴성은 말했습니다. 버커니어족 애송이가 살아서 노예가 되든 죽든, 이 말은 즉 공백의 100년 이후 세계 정부가 버커니어족을 모조리 사냥해 영원한 노예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쿠마, 뉴게이트, 흰, 수염, 그리고 지백처럼 일부는 살아남아 전 세계로 흩어졌죠. 지백의 가문 역시 수백 년간 정부의 추적을 피해 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지백의 대에 이르러 그는 더 이상 도망치는 삶의 진절머리가 났고 자신들이 왜 이런 취급을 받는지 그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한 겁니다. 잡혀서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먼저 성지를 공격해버린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버커니어족을 식별할까요? 단순히 덩치만으로는 빅맘, 모리아, 마젤란 같은 거구들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바로 혈액검사였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 세계의 병원을 감시하다가 버커니어족의 피가 발견되면 즉시 들이닥쳐 잡아갔을 겁니다. 쿠마의 아버지 클랩 역시 소르베 왕국에서 쿠마가 태어났을 때 혈액검사를 통해 버커니어족임이 발각되어 온 가족이 노예로 끌려갔죠. 버커니어족이 노예가 된 이유는 단순히 신체 능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숨겨진 훨씬 더 무서운 특별함에 있습니다. 쿠마가 파시피스타로 개조되며 영혼을 빼앗겼음에도 세턴성의 말처럼 그의 몸에는 붉은 피가 흐르고 있죠. 그 말은 즉 몸 안에 피와 유전자가 남아있는 한 버커니어족은 어떻게든 영혼을 붙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죽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흰 수염이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온갖 병에 시달리고 아카이누에게 머리 절반과 가슴팍이 뚫리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수백 번은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그 상태로 싸움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건 죽어가는 육체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을 억지로 붙들어매는 버커니어족의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에게 최후를 맞기 전까지 말이죠. 즉 버커니어족의 영혼은 그 어떤 종족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생존에 대한 집념이 비정상적으로 강하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과학의 힘으로 영혼이 재생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쿠마가 그 명백한 증거 아닐까요? 영혼이 소멸되었어야 함에도 딸 보니를 지키려는 의지가 폭발하는 순간 그는 파시피스타의 육체를 장악하고 부활했습니다. 베가펑크조차 경악한 걸 보면 이건 계획에 없던 기적이었습니다. 영혼의 무게 21기처럼 영혼이 실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버커니어족은 옛날부터 노예 해방의 신, 태양의 신 니카 전설을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니카는 악마의 열매의 힘으로 구현된 신이죠. 베가펑크의 말처럼 인간의 소망이 악마의 열매를 만들었다면, 그렇다면 니카를 숭배했던 버커니어족이야말로 공백의 100년 혹은 그 이전의 세상의 모든 악마의 열매의 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그 증거로 록스 해적단의 깃발은 니카의 타오르는 머리카락을 닮은 불꽃 문양입니다. 이는 세계를 지배하려는 지백의 야망을 상징하죠. 그는 두 개의 환상의 열매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람 열매 모델 니카였을 겁니다. 니카가 재림하면 시대가 바뀝니다.
그게 바로 과거 마리조아에서 마주쳤던 임액에서 왕좌를 빼앗을 절호의 기회였던 거죠. 하지만 죽은 지백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점이 이 가설의 핵심입니다. 그는 버커니어족이기에 쿠마처럼 영혼만으로 살아남아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다른 육체에 빙의하는 거죠. 마치 이미 오로성 중 하나의 몸에 깃들어 조종하는 것처럼요. 지백이라고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이 버커니어족의 숨겨진 능력이라면요. 이미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버커니어족의 영혼의 불멸성과 그들이 대대로 물려받는 역사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진실의 전승을 막아버린 거죠. 지백은 마리조아에서 그 진실의 편린을 엿보고 임과의 재대결을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회의 날이란 바로 아버지 지백의 영혼을 품은 아들 검은 수염이 성지 마리조아에 나타나는 바로 그 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 가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흥미로우셨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